안녕하세요. 포스트그레SQL 운영 데이터베이스로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가끔 대규모 분석 쿼리 돌리면 속도 때문에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포스트그레스가 원래 설계 자체가 트랜잭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일관성 잡고 이런 거요. 네, 행 단위 저장 방식이나 MVCC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근데 대규모 데이터를 쭉 훑어야 하는 분석 커리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ETL 파이프라인 따로 구축하는 거 말고요. 그냥 쓰던 포스트그레에서 분석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아,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제 덕디비랑 머더덕 생태계를 좀 영유하게 활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머더덕 블로그 게시물을 좀 깊게 파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포스트그레이스랑 덕디비, 머더덕을 연동하는 한 3가지 정도 주요 기술 접근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목표는 이제 각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장단점은 뭔지, 어떤 상황에 제일 좋을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방법부터 보죠. 덕디비 포스트그레스 익스텐션입니다. 이게 아마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덕디비 환경에서 뭐 로컬이든 머더덕이든요. 거기서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에 원격으로 딱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포스트그레스를 그냥 외부 데이터 소스처럼 취급하는 거죠. 네. 표준 연결 문자열 쓰고요. 포스트그레스가 제공하는 바이너리 전송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가져옵니다. 오, 그럼 설정은 정말 간단하겠네요. 특히 AWS RDS 같이 이미 관리형으로 쓰고 있으면 서버에 뭘 설치하기 좀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럴 때 딱이죠. 확장기는 설치 없이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분석 작업이랑 운영 DB 부하도 분리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져와야 하니까 테이블이 엄청 크면 좀 느려질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네트워크 병목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그 자료에서 제한적인 필터 프로젝션 푸시다운이라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아,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푸시다운이라는 게 이제 쿼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만 딱 골라서 가져오도록 포스트그레스 쪽에서 미리 필터링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네. 이 익스텐션 방식에서는 그 기능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덕DB 쪽으로 좀 많이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필터링이나 컬럼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럼 사실상 불필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덕DB 네이티브 저장 방식에 비하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방식은 뭐 잠깐 빠르게 임시 분석하거나 데이터 탐색할 때 아니면 테이블 크기가 좀 작을 때 유리하겠네요. 아니면 뭐 아예 전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새로 가져오는 식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요? 딱 맞습니다. 간편함이 최대 장점이니까요. 뭔가 빠르게 화면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지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간편함의 한계를 넘어서 네트워크 안 거치고 포스트그레스 안에서 바로 좀 더 강력한 성능을 내고 싶다. 이러면 다음 방법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접근법, 삐기 덕DB입니다. PG 덕DB 이름부터 뭔가 포스트그레스랑 합쳐진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건 아예 포스트그레스 서버 프로세스 안에다가 덕DB 인스턴스를 그냥 심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임베딩하는 거죠. 와, 포스트그레스 안에 덕DB 엔진이 들어가는 거군요. 이거 하이드라랑 머더덕이 같이 만든 프로젝트라고요. 네,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성능 향상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아까 그 TPC DS 벤치마크에서 1500배 빨라진 쿼리도 있었다고요? 네, 성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덕DB의 그 강력한 벡터와 쿼리 엔진 덕분이죠. 포스트그레스 로컬 테이블뿐만 아니라 뭐 팔텐헷 같은 외부 파일 있잖아요. 컬럼형 파일. 그것도 바로 쿼리가 가능해요. 오, 그럼 활용도가 확 넓어지겠네요. 머더덕이랑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쿼리도 된다고요?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랑 머더덕 데이터를 조인하고 뭐 그런 거요? 네, 가능합니다.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운영 데이터랑 머더덕에 얼려둔 분석용 데이터를 같이 엮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강력한데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데는 항상 함정이 있던데? 이것도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뭔가요? 덕DB가 분석 엔진이다 보니까 CPU랑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정말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아, 근데 이걸 만약에 운영 서비스 돌고 있는 주 포스트그레스 인스턴스에 그냥 설치해버리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헐, 그럼 이거 그냥 설치하면 절대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건 정말 강조해야 하는데 반드시 전용 읽기 복제본에 설치해야 합니다. 운영 DB랑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돌려야 안전해요. 아하, 읽기 전용 복제 서버를 하나 두고 거기다가 PG 덕TV를 설치해서 분석 커리는 그쪽으로 보내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야 운영 환경에 영향을 안 주면서 덕DB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확장기능 설치도 필요하고 운영 복잡성은 좀 늘어나죠. 그렇군요. 결국 성능을 얻는 대신에 인프라 투자랑 관리 부담이 커지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네요. 서버 환경을 직접 제어할 수 있고 또 고성능 분석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용 복제본을 운영할 여력이 있을 때 그때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통합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접근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데이터를 쿼리 시점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건 좀 방식이 다릅니다.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방식이에요. CDC, 즉 변경 데이터 캡처 기술을 쓰는 겁니다. 슈퍼베이스 ETL, 예전 이름은 PG 레플리케이트, 아니면 좀 더 성숙한 대안으로 디베지움 같은 도구들이 있죠. 아,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그 변경 내역을 잡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데, 예를 들면 머더덕 같은 곳으로 계속 흘려보낸다. 네, 바로 그겁니다. 포스그레스 내부에는 WAL, 즉 쓰기 전 로그, 라이터 헤드 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변경 기록이죠. 네, 네네. 복구나 복제 쓰는 거. 맞아요. 그 WAL에서 변경 내역만 쏙쏙 뽑아내는 논리적 디코딩, 로지컬 디코딩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낸 변경 사항을 대상 시스템으로 계속 스트리밍하는 거죠. 오, 그럼 분석 워크로드를 포스트그레스에서 완전히 떼어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데이터도 거의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요. 대시보드 같은 거 만들 때 좋겠는데요. 그렇죠. 낮은 지연 시간, 거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분석 시스템이 항상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뭔가 운영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운영 복잡성이 확실히 높아요. 이 파이프라인이 끊기지 않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죠. 그리고 WAL에서 상세한 정보를 뽑아야 하니까 WAL 로깅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면 디스크 I/O나 저장 공간 사용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쓰기 작업이 엄청 많은 시스템이면 복제 자체가 좀 밀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확장 기능 설치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를 쓴다면 거기서 논리적 복제를 지원하는지, 권한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하고요. 결국 이것도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거의 실시간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관리할 역량이 된다. 그리고 관련 권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럴 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요. 정리해보면 포스트그레스 분석 성능을 높이려고 무조건 데이터를 다 옮기거나 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덕TV 포스트그레스 익스텐션은 간편함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PG 덕TV는 성능이 중요할 때, 단 반드시 복제본에서, 그리고 CDC 방식은 실시간성의 핵심일 때, 이렇게 각기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뭔지, 현재 운영 환경은 어떤지, 기술적인 제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각 접근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개선하실 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분석 요구 사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이 도구들이 미래에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분석 요구 사항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확장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특히 그 PG덕TV랑 머더덕을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쿼리를 하는 가능성 같은 건 앞으로 데이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